집합의 포함관계 두 번째인데,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는 뭐냐면, 아까 전에는 이제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집합 대 집합에 대한 사이의 포함관계를 얘기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모두 속할 때,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모두 속할 때, 즉 집합 A가 X라는 게 집합 A의 원소이며 집합 A의 원소도 될 때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라 하고, 자, 이거는 포함한다는 C라는 거, 컨테인이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기호화해서 C로 나타내게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이 나타낸다고 하지. 그리고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짝대기 그어 그리면 된다라는 거지. 즉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거야. 집합 A의 원소가 1과 2가 있고 집합 B의 원소가 1, 2, 3, 4라고 얘기를 하면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원소에 다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지. 됐나?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만약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면 집합 A의 원소는 1과 2라고 할 수 있고 집합 B의 원소는 1, 2, 3, 4가 되는데 1, 2, 3, 4가 되는데 이때 다시 이 집합 B를 그렸던 거에 1, 2만 묶어서 집합 A를 그릴 수가 있지. 그러면 집합 A가 집합 B 안에 포함되고 있다라고 해서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하지만 반대로 집합 B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포함되진 않아. 예를 들면 3과 4라는 건 집합 A는 없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집합 B가 집합 A의 부분 집합은 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근데 만약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뭘 얘기할 수 있게 되냐면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것도 있어. 그게 뭐냐면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인 동시에 집합 B가 집합 A의 부분 집합인 경우, 즉 그 경우는 A와 B가 서로 같다 해서 기호도는 그냥 같다라고 써. 집합 사이에서 같다라는 뜻은 원소가 같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짝대기 그어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보기를 보면 집합 A의 원소는 1, 2, 3이었고 집합 B의 원소는 원소나열법이 아닌 조건제시법으로 X가 원소인데 X는 3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어. 근데 얘도 역시 원소나열법을 나타내 보니까 1, 2, 3이 돼버리지. 됐나? 그러면 집합 A와 집합 B를 얘기하게 되면 집합 A의 원소 1, 2, 3이고 집합 B의 원소도 1, 2, 3이니까 서로 같은 집합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거든. 그럼 이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보게 되냐면 이 경우를 가리켜서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됐지? 즉 집합 A의 모든 원소들이 집합 B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1, 2, 3이 다 집합 B의 원소가 되고 있고요. 집합 B의 원소 1, 2, 3이 다 집합 A에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A와 B가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됐나? 자, 근데 이 집합의 부분 집합 관계를 얘기하다 보면 우리 이제 원소의 개수에 초점을 맞춰질 때도 있는데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뭐를 원소로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면 집합 A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같거나 작거나 같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A가 1, 2고 B가 1, 2, 3, 4라면 자, 집합 원소는 2개, 4개로 당연히 2가 4보다 작을 수밖에 없지. 근데 방금 했던 서로 같은 집합의 경우에 보면 집합 A와 집합 B는 서로 같은 집합이니까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는 당연한 거지만 맞지? 원소의 개수를 보게 되면 3개, 3개로 같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라 얘기를 하면 그때 원소의 개수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을 수도 있다라고 해. 하지만 이거를 반대로 얘기할 수는 없어. 자,
반대로 얘기는 안 된다. 자, 이거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온 얘기인데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라고 하면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OX, X다. 자,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집합 A라는 것이 알고 보면 얘의 원소라는 것이 알고 보니까 1, 2지만 집합 B라는 것은 원소로 뭘 갖고 있냐면 3, 4, 5를 갖고 있었다 하자. 자, 얘네 둘이는 서로가 서로의 부분 집합 관계가 되지 않아. 맞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녀석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만으로 그 둘의 부분 집합과의 부분 집합 포함 관계를 얘기한다라는 것은 조금 섣부르다 라고 표현하게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이때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거 만약 더 정확하게 A와 B가 같은 집합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당연히 원소의 개수는 같다라고 표현하는 게 당연한 거고. 됐나? 그래서 원소의 개수만으로 부분 집합의 관계, 포함 관계를 얘기할 수 있다 없다? 그럴 순 없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니까 하나 가져가. 알겠지? 잘 가져가면 시험 풀 때 꼭 필요한 거 하나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럼 2번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이거 가지고 만약에 원소가 같다라고 해서 서로 같은 집합이다 이 얘기는 할 수 없어. 알겠지? 됐나? 그러니까 역은 안 통해. 그러니까 집합의 관계로 원소의 개수는 얘기할 수 있지만 원소의 개수만으로 포함 관계를 얘기할 수는 없어. 알겠지? 그걸로 섣부르게 개수만으로 둘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진 않아야 한다는 거야. 알겠지? 자,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나중엔 당연한 게 되는데 지금은 조금 낯설 거야. 많이 낯설 수도 있고. 자, 그럼 이제 계속 한번 나가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찐 부분 집합이라는 게 있어. 자, 찐 부분 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그걸 얘기하기 전에 부분 집합의 성질을 알아야지만 찐 부분이 당연하게 이해가 되거든. 얘가 부분 집합이 뭔지를 성질을 알아야지만 찐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자, 부분 집합이라는 걸 얘기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한번 해봐봐. 자, 집합 A라는 게 아까 있었다 하자. 집합 A를 내가 1과 2라고 얘기를 했어. 원소가. 됐니? 이때 집합 A의 부분 집합을 만약 나한테 물어봤어. 이때 부분 집합이 뭐가 될 거냐라고 물어봤어. 근데 그때 부분 집합은 있잖아. 한 4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 뭐냐면 경우의 수라는 걸 우리가 배웠지. 맞지? 경우의 수, 사건의 수. 맞나? 이 경우의 수 개념으로 보면 집합 A의 부분 집합은 1을 포함한다 안 한다 2가지 경우가 있어. 1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또 2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2가지. 둘이 곱하면 총 몇 가지를 만들 수 있어? 4가지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 맞아?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의 수 개념으로 보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4가지가 돼. 경우의 수라는 거지. 자, 표를 하나 만들어 줄게. 옆에다 한번 살짝 방금 설명 어려운 사람은 당연히 써봐야겠지. 자, 1이라는 것을 포함한다 안 한다 2를 포함한다 안 한다로 나눠지면 1도 포함하고 2도 포함하는 경우 집합 A의 부분 집합은 1, 2가 나올 수 있어. 1을 포함하지 않고 2만 포함할 수도 있고 그때는 2가 될 거고 1을 포함하는데 2를 포함하지 않아서 1이라는 원소만 갖고 있을 수도 있어. 즉 집합 A의 부분 집합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지. 그것도 둘 다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공집합이 될 수도 있어. 바로 이렇게. 자, 이렇게 총 4가지의 경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1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2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로 이게 총 4가지 경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택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지. 1을 쓴다 쓰지 않는다 2를 쓴다 2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2가지 총 4가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A의 부분 집합은 이렇게 공집합
그렇지. 그리고 1이라는 거. 그래, 1이라는 거 보면 포함이 되겠지. 1이라는 걸 얘가 다 갖고 있으니까. A의 부분집합 때. 2, 당연히 되겠지. 2라는 거 얘가 갖고 있잖아. 부분집합 때. 1, 2. 그치. 1, 2라는 거 아까 서로 같은 함수처럼 A가 이 집합 A에 포함 관계가 성립되지. 그리고 공집합도 당연스럽게 된다라고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부분집합의 성질 첫 번째,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두 번째,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으로 하고 있다. 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가 C의 부분집합이다. 이거는 아까 이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지.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또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당연히 A는 C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A는 C의 부분집합이다. 성질 3번은 당연한 얘기가 돼버리겠지. 자, 그런데 이 부분집합이 어떻게 또 바뀌게 되냐면 바로 찐 부분집합으로 가게 되면, 자 얘들아 밑줄,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A와 B가 서로 같지 않을 때, 즉 이 부분이야. A가 B의 부분집합이지만 A와 B가 서로 같지 않은 집합일 때 A를 B의 찐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고, 즉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부분집합을 갖게 된다라고 할 수 있지. 즉 우리가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면 서로 같은 집합과 찐 부분집합으로 나눠지게 돼. 자 다시, 자 A와 B가 서로 같다, 서로 같은 집합이 되거나 아니면 찐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합친 것이 그냥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집합은 크게 찐 부분집합과 서로 같은 집합 두 가지를 합쳐진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보기를 볼게. A의 원소가 1과 3이고 B의 원소라는 것이 1, 3, 5야. A의 원소 1, 3이 B의 원소 1, 3에 다 있지.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지만 A와 B가 서로 같은 집합은 되지 못해. 그렇다면 A는 B의 찐 부분집합이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됐나? 그럼 다시 아까처럼 집합 A, B의 찐 부분집합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때 연습 한번 해보자. 집합 A의 그냥 부분집합만 얘기해 볼게. 얘의 부분집합은 땡땡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A를 택한다, 택하지 않는다. 글씨가 좀 안 좋네. 자,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이 A를 택한다, 택하지 않는다. 두 가지. B를 택한다, 택하지 않는다. 두 가지로 총 만들 수 있는 게 2 곱하기 총 몇 가지? 4가지를 만들 수 있어. 어떻게? A도 B도 포함하지 않는 공집합. 이걸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하지. 그리고 A라는 것만 갖고 있을 때, B라는 것만 갖고 있을 때, 그리고 A, B 둘 다 갖고 있을 때, 이렇게 부분집합은 하나, 둘, 셋, 4개를 만들 수 있어. 근데 그 중에서도 진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 자신을 제외하기 때문에 공집합, A만 원소, B만 원소인 것만 가리켜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다면 이때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지분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국 경우의 수처럼 2의 n제곱, 원소의 개수가 n개 있으면 택한다 안 택한다 경우의 수가 2가지씩 나와서 2의 n제곱이 될 거고, 찐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 중에서 빼기 1. 자, 빼기 1에다가 체크. 이거는 뭐야? 자기 자신을 제외하는 거지. 자기 자신 제외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예제 가지고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면 1, 2, 3, 5, 7이라고 원소가 총 몇 개 있다? 4개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자, 원소 얘를 택한다 안 택한다 경우의 수 2가지, 3을 택한다 안 택한다 2가지,
5를 택한다 안 택한다 두 가지, 7을 택한다 안 택한다 두 가지. 그래서 2의 4제곱 16개를 만들 수 있고, 지인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제외하니까 15 마이너스 1에서 15가 된다라고 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개념을 잘 잡아 놓으면 이제 특정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 부분집합도 조금은 편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얘 같은 경우 특정 원소를 갖는다 갖지 않는다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경우의 수 개념으로 보는 거야. 즉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볼게. 예제 가지고 한번 보면 별거 어렵진 않아. 2468이라는 집합 A가 있어. 근데 여기서 2와 4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라고 했어. 그럼 얘는 경우의 수 개념으로 보면 2라는 원소를 반드시 갖는다. 경우의 수 한 가지. 자, 4라는 숫자를 반드시 가져야 하니까 경우의 수 한 가지. 택할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6은 택할지 말지 고민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 8도 택할까 말까 경우의 수 몇 가지? 두 가지. 결국 2의 제곱 몇 가지? 네 가지라는 거지. 됐나? 다시 특정 원소, 지금 특정 원소 두 개를 반드시 포함하라고 했어. 특정 원소 몇 개를? 두 개를 반드시 포함하라고 얘기했어. 자, 전체 원소 4개야. 근데 그 중에 특정 원소 두 개를 빼래. 그래서 2의 4 빼기 2. 그래서 2의 제곱 4가 되는 거야. 자, 반대로 포함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지. 8을 원소를 갖지 말라고 하면 1을 택할까 말까 두 가지, 4를 택할까 말까 두 가지, 6을 택할까 말까 두 가지. 하지만 8은 무조건 택하지 않을 거야. 경우의 수 한 가지가 되겠지. 됐나?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의 세제곱 결국 8이 된다는 거지. 다시. 자, 원소가 총 4개 있었어. 그 중에서 특정 원소 한 개를 반드시 갖지 말라 했지. 그래서 2의 4 빼기 1제곱, 2의 세제곱으로 8개가 된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만약에 2라는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갖고 한 가지. 자, 4와 6이라는 원소를 반드시 갖지 말래. 택하지 않는다, 택하지 않는다 한 가지. 그럼 8을 택할까 말까? 2의 1제곱, 경우의 수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지. 즉 원소 총 4개 중에서 특정 원소 한 가지를 반드시 갖고 특정 원소 반드시 두 개를 빼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2의 4 빼기 1 빼기 2, 그래서 2의 1제곱 2가 정답이 된다는 거야. 자, 이게 결국 경우의 수로 보니까 별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와 같이 자, 집합 A의 원소 중 특정 원소 K개를 반드시 포함하라고 얘기하면 2의 n-k, 단 K는 n보다 당연히 작아야겠지. 자, 집합 A의 원소 중 특정 m개를 갖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 그때 봄집합도 자, 2의 m제곱에서 마이너스 m을 하지. 단 m은 m보다 작아야겠지. 마지막으로 특정 원소 K를 반드시 갖고 m개를 반드시 갖지 말라고 하면 2의 n제곱에서 K와 n을 빼주면 되고, 다 이때 K와 n의 합은 당연히 n보다 작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면 되겠다는 거지. 되게 생각보다 그냥 논리였던 거지. 어때?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 맞아? 그래서 복잡하진 않아서 아마 하려고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얘 가지고 한번 이제 문제 가지고 한번 볼게. 자, 좀 눈을 떠봐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눈을 떠주고. 자, 필수의 7번 한번 보자.
자, 아까 했던 얘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 집합 A를 주고 있는데, 자,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야? 이 가로가 먼저 보여야지. 중가로. 자, 이 중가로 안에가 원소야. 알겠지? 중가로 안에가 원소인데, 그 원소라는 게 공집합 문자 기호 하나, 1이라는 숫자 기호 하나, 2라는 숫자 기호 하나. 그리고 좀 특이해. 중가로 열고 1, 2 쓰고 중가로 닫은 문자 기호 하나. 그래서 얘는 원소가 몇 개다? 원소가 총 4개다 라고 생각해야 돼. 원소가 4개야. 자, 문자 기호 하나, 숫자 기호 하나, 숫자 기호 하나, 문자 기호 하나. 이렇게 원소가 4개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이 문제가 잘 나오니까 별표 하나 치고 시작할게.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원소랑 부분집합을 같이 섞어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하거든. 자, 원소를 얘기하면 이 녹색 가로 형광색으로 표시한 게 그대로 와 있어야 돼. 자, 이거를 한번 다 표시를 해줬어 내가. 그럼 여기서 공집합 문자가 여기 와 있지? 그대로 와 있지? 그러면 얘가 참이 돼. 자, 그런데 지금 나한테는 숫자만 1이라고 적혀 있고 얘는 지금 중괄호 쳐져 있지?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 얘는 틀린 거지. 1이라고만 써야 돼. 원소 집합. 그거의 관계를 나타낸 거라고. 그래서 옳지 않은 게 3번이 되는 거지. 이 중괄호 치고 1, 2랑이 원소 하나라고 했었지? 그 원소가 그대로 와 있잖아. 괜찮다고. 자, 그리고 2번과 5번도 어떻게 보냐면 중괄호 앞만 보는 거야.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걸 볼게. 얘를 보니까 여기서 공집합, 그렇지. 이 원소 하나를 갖고 있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 같은 경우에도 1 있고 2 있어. 아, 얘는 1, 2라는 원소 2개를 갖고 있는 거구나. 가능하다는 거지. 틀린 건 몇 번? 3번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원소 표형화에 있으면 이 중괄호에 있는 게 그대로 와져 있어야 한다. 자, 그 부분 헷갈리지 않도록 계속 연습을 해줘야 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필수의 8번으로 한번 가보자. 두 집합이 있다.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했어. 벤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주게 되면 A라는 걸 그리고 B라는 걸 밖에다 그릴 수 있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게 되면이냐면 집합 A의 원소로 지금 1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집합 B도 당연히 뭐를 가져야 한다는 거지? 1을 가져야 한다는 거야. 1이 집합 A의 원소이면 당연히 1이라는 것이 B의 원소이어도 돼야 돼. 왜? 무슨 관계라고 얘기했으니까?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원소가 1이 나오려면 원소가 1일 될 수 있는 후보가 2개나 생겨. 맞나? 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가 1일 플러스 2가 1일 수도 있고 a제곱 플러스 그냥 a 플러스 1이 1일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a제곱 플러스 2가 1이라는 것은 a제곱이 마이너스 1로 a가 될 수 있는 값은 풀마 i가 돼. 그러니까 허수란 말이지. 자,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집합과의 관계는 어떤 사이라고 생각해야 되면 실수라고 생각해야 돼. 혹시나 헷갈릴 것 같아서 실수에 이런 말까지 붙여줬네. 됐나?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줬어. 말하지 않으면 실수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아예 대놓고 실수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 a 플러스 1이 1이다. 그러면 a가 당연히 뭐가 돼야 한다는 얘기지? 0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 확인해 보는 거야. 모든 a에다가 0을 넣어볼 거야. 그럼 집합 a의 원소는 1 그리고 2가 돼. 왜? 모든 a에다가 나는 지금 0을 넣을 테니까. 그리고 집합 b는 원소가 뭐가 돼? 3, 2, 1. 집합 a의 원소 1, 2가 다 집합 b에 포함이 되고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정답 A는 얼마면 된다? 0이면 된다가 참이 되는 거지. 자, 필수의 9번 볼게. 자, 이번에 A 두 집합 A와 B가 어떻게 된다? 같다. 서로 같은 집합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 뜻은 A와 B에 있는 원소가 동일하다는 얘기로, 그렇다면 이때 얘 같은 경우에는 A에 있는 원소 마이너스 2가 당연히 B한테도 있어야 하는 거고, 자 B한테 있는 이 3이라는 숫자가 당연히 A라는 집합에도 원소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 즉 여기서 우리는 연립식을 만들 수 있지. A제곱 플러스 2A가 3인 동시에 A제곱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2라는 연립식을 만들 수가 있을 거고, 자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니꼴 0으로 이때 A가 될 수 있는 녀석은 마3 또는 1이라고 나오게 될 거야. 자 밑에 거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0일 거고, 따라서 A의 값은 1이거나 또는 2가 된다라고 할 수 있지. 동시에 만족하는 A의 값은 1이네. 따라서 이때 A의 값은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됐지? 자 필수의 10번을 한번 볼게. 자 집합 2, 3, 4, 5, 6, 7. 자 근데 여기서 5라는 원소를 반드시 갖고 라고 얘기하는 순간 5는 반드시 택해야 한다 한 가지. 자 6이라는 수는 반드시 갖지 말라 했으니까 얘는 택하지 않는다 경우의 수 한 가지. 자 그러면 나는 3을 가질까 말까 두 가지, 4를 가질까 말까 두 가지, 7을 가질까 말까 두 가지로, 따라서 이때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자 이렇게 원소를 세서 구하면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다 곱하면 2의 세제곱인 정답은 얼마? 8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자 다시 한번 볼게. 자 집합 A의 부품 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홀수, 우리가 이제 집합 관계를 경우의 수로 보다 보니까 이런 거 경우의 수에서 우리 많이 봤었던 문제야. 적어도 한 개를 홀수로 갖는 뭐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때 우리 어떻게 했지? 모든 집합을 구해서, 맞지?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서 뺐지. 뭐다? 홀수가 없는 거. 그치? 홀수가 0개인 경우의 수를 뺐었지? 그럼 여기서는 집합이니까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서 홀수가 0개인 부분 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을 만들 수 있겠네. 즉 여기서 원소의 개수는 5개니까 2의 5제곱. 자 홀수가 0개라는 건 홀수인 건 반드시 안 갖는다니까 경우의 수 한 가지씩. 그리고 여기서 그럼 4를 가질까 말까 6을 가질까 말까 고민하게 되니까 두 가지씩 나오게 되겠지. 자 여기까지 왔니? 그럼 얘 곱해주게 되면 결국 4네. 자 32에서 4를 빼라는 얘기와 같아지니까 정답은 얼마가 될 거다? 28이 될 거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좀 그림이 좀 많이 좀 오염이 됐죠. 여기 이게 있으면 안 되는데 얘가 있네. 자, 얘들아 이거 필수 예제 이거 조금 11번이 조금 오염이 됐어. 요 앞에 있는 얘기를 내가 조금 정리를 한번 해줄게. 자, 이거 필수예제 11번 이거 좀 그림이 좀 오염이 돼서 잘 보이지 않을 거야. 조금 미안하다. 이거 내가 한번 찾아볼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있던 게 어떤 말이었을까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겠지. 어떤 게 있었을까? 지금 제가 한번 봐볼게요. 이게 여기 있는 풀이를 내가 다 지우다 보니까 한 번씩 잘못 지운 경우가 생겨. 오른쪽 아래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아니야, 여기 이거는 그게 아니야. 이거는 아래. 얘가 그게 아니야. 이게 그게 있던 게 아니어가지고 나도 되게 책이 나도 풀이를 이걸 지우다 보니까 수작업을 지웠거든. 아니 지운 걸 못 찾겠더라고. 그 여백은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여백 만들다 보다가 좀 실수를 해버렸어. 응? 이거?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아니야. 여기에는 뭐가 적혀 있었냐면 여기 안 보이는 게 너희들한테는 좀 보일 거야. 두 집합이 있고
집합 A라는 것이 원소가 2, 4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집합 B라는 것은 10의 양의학수에 대하여라고 돼 있어. 두 집합 이렇게 해서. 근데 그럼 얘를 천천히 보면은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래. 잘 기억해 줘야 돼. 이거 별표 2개. 이거는 거의 단골이라고 생각하면 돼. 집합 X라는 게 집합 B를 부분 집합을 하고 있어. 그 뜻은 집합 여기를 말로 한번 써볼게. 우리 같이 한번 써보면 글씨 연습 한번 해보자. 집합 X는 원소로 원소로 뭐를 갖고 있냐면 원소로 2와 4를 반드시 가져줘야 돼. 왜? A를 부분 집합으로 가지니까 원소 2, 4를 반드시 갖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볼 거야. 집합 X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라고 나와 있지. 뭐가 돼야 하면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써주고 나면 서술형에서 나왔을 때도 이렇게 쓰면 끝이야. 집합 X는 원소로 뭐뭐를 갖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그러면 10의 양의학수는 1, 2, 3, 4 그리고 6 그리고 12 이렇게 6개가 되는 거거든. 원소 나열법 나타내 보니까. 근데 2와 4를 반드시 가지라고 했으니까 2, 4에서 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한 가지 반드시 가져야 하니까 1로 할 수 있는 거 택할까 말까, 3 택할까 말까, 6 택할까 말까, 12 택할까 말까. 결국 2의 4제곱이 될 거고 정답은 16. 그래서 정답이 16이 되는 문제가 될 거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